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과학 강사 최상원입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과학을 되게 잘했다. 잘하고 항상 100점 맞고 실수로 한 개 틀리거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한번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더니 시험 점수가 매우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이유가 아이가 하는 얘기가 왜 중학교 때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왔더니 보기가 맨날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그 중에서 꼭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찍으면 틀린다. 이 얘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선행 과정입니다. 얕고 넓게 배워요. 얕고 넓게. 그런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특정 파트를 좁고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품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되게 많아져요. 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과학 강사 최상원입니다. 제가 맞춤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저도 지금 올해 들어서 설명회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하는 뻔할 뻔짜 얘기는 안 하고 핵심만 딱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해야겠죠. 제가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강의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주로 강의 인생의 절반은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고 절반은 대치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여기 학원 오픈하면서 뭐 이렇게 사연이 조금 깊습니다. 제가 집이 일산인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여기 오픈한다고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뭐 경력이 훨씬 더 많은데 지면이 한정돼 가지고 이 정도만 썼고요. 뭐 아실 법한 학원은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는 뭐 다 아시죠? 아시고 뭐 EBS 오래 했습니다. EBS 12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10년 연속 최우수 강사. 제가 EBS는 유료 판매 강좌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 과목 통틀어 가지고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고 어떤 어머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12년 동안 강의했으면서 10년 연속 최우수 강사냐? 제가 첫 해에 들어갔거든요. 유료 강좌 시작하는 첫 해에 들어갔는데 첫 해하고 두 번째 해는 최우수 강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부터 시작돼가지고 제가 딱 채우고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똑같은 거 받으셨죠? 똑같은 거 받으셔서 요거대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뭐 통합과학도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정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1하고 2로 나눠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은 혹시 잘 모르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나눠진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차이점이 이제 추가된 단원이 있고 조금 빠진 단원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 추가된 단원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요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개정 전에는 한 권으로 배웠던 내용을 개정되고는 1,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을 1학기 때 배우고 2를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집중 이수라고 해가지고 한 권을 한 학기 때 배웠던 학교들은 그거를 못 할 거예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북일고 같은 학교들 집중해서 해가지고 한 학기만 진행을 했는데 그건 못하고 1년 커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진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갈 때는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출판사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교과서 내용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 교과서 내용은 99% 똑같습니다. 일부 예시만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따로 했냐면은 진도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동네 학교 말씀을 드리면 대진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이 2학기 때 나가는 진도를 1학기 때 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학교별로 조금 묶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올해보다 학교를 훨씬 더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통합과학 선행을 왜 해야 되냐. 일단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두 번째는 어렵다. 세 번째는 어렵다인데 요거 예시 요거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시험 문제 보는데 요걸 왜 집어넣냐면 한번 보시라고 이제 집어넣는데 이유는 제가 보통 3월 초
2월 말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기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의를 조금 많이 받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대치동에서도 그러는데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1학기 기말고사 시작할 시즌에 그때 이제 신입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과학을 되게 잘했다. 잘하고 항상 100점 맞고 실수로 한 개 틀리거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한번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더니 시험 점수가 매우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이유가 아이가 하는 얘기가 왜 중학교 때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왔더니 보기가 맨날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그 중에서 꼭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찍으면 틀린다. 이 얘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선행 과정입니다. 얕고 넓게 배워요. 얕고 넓게. 그런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특정 파트를 좁고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품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되게 많아져요. 충격력이라는 물리량이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물리량이에요.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 쉬운 문제를 하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도 많고요.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에서 변형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능에 들어가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학습 방법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맨날 설명회 이렇게 하고 또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지지난 설명회부터 제가 잠깐 원래 수업을 안 하는데 어머님 대상으로 수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 수업을 시작을 했냐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요거더라고요. 딱 이게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선행은 7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에 시작해가지고 11월 말에 끝나는 반이 있었고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또 재개강을 한 반, 새롭게 개강한 반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설명하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학교 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요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물리화학이 많이 어려운데 즉 그거 위주로 선행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거 질문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거 선행을 언제 하느냐?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중학교 학원, 중학교 때부터 쭉 다니던 학원에서 요거 선행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빨리 그만하시고 고등학교 학원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통합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을. 물리화학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물리 1, 화학 1 해가지고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어렵죠.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1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서 미리미리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심리에 우리 애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해봤자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머릿속에 한 20% 많아야 30%밖에 안 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 1년 동안 안 배우거든요. 내년 1년 동안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는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내년 1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선행했던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줘야지 머릿속에 그게 70% 80% 남지 안 그러면 정말 10% 2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지만 그 퍼센트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비용 투자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분량으로 줄었어요. 1년 커리가. 그래서 원과목들을 2학년 1학기 때밖에 안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위 학원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어머님들 협박 잘하죠. 그렇죠? 협박하는 게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한 학기 때 배우니까 이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그 원과목들, 기존의 원과목들에 해당됐던 내용이랑 그다음 새롭게 추가되는 과목들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선행은 내년 요맘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통합과학이 또 양도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거죠. 물리 파트, 화학 파트는 조금 어려운데 생명 파트, 지학 파트는 내년에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공이 화학입니다. 화학인데 졸업 논문을 물리화학을 썼고요. 그다음에 화학을 공부하면 이제 생화학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치동에서는 또 지구과학 파트도 단독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앞에 두 번의 설명에서는 제가 뭐 어떤 수업을 해드렸냐면은 지구과학 파트를 수업을 해드렸어요. 제가 어머님들에서 수업을 안 하는데 고등학교 지구과학이 어떤 건지 중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맨날 지구과학만 하니까 또 지겨우실 것 같아서 생명과학 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생명과학 파트도 쉽다고 하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어머님들 수업 듣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할까 하다가 생명과학 파트 중에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통합과학에서 비교적 쉬운 내용. 핵산 가져와 보세요. 핵산. 핵산이 뭔지 아시나요?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학원에서 수업하는 타입하고 고등학교 학원에서 수업하는 타입하고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핵산은 뭐냐면 핵에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핵산이에요. 그래서 핵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DNA하고 RNA. 요거 있습니다. DNA하고 그 다음에 RNA가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DNA하고 RNA는 일단 둘 다 유전 정보하고 관계된 물질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자식이 내 얼굴을 담고 내 성격을 담고 내 식성을 담고 내 알러지를 담고 이런 건 다 요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유전 정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 정보를 DNA는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RNA는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요 과정 중등학원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DNA 저장한다. RNA 전달한다. 그럼 여기서 이 유전 정보가 혹시 뭐냐? 유전 정보는 뭐냐면요. 단백질 합성 정보입니다. 단백질 합성 정보. 이 유전이라는 게 전부 다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아미노산이라는 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정보라는 것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같은 거 살면은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서가 DN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이 위험하고 흡연이 위험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설명서를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물질들이 바로 방사능,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유전 정보하고 관여한다는 거. 모양은 잘 아시죠? DNA는 무슨 모양입니까? 이중 나선 구조죠. 그렇죠?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자, 두 단어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NA가 있죠. 그렇죠? NA가 무슨 뜻이냐면은 핵산이라는 뜻입니다. 핵산. 뉴클릭 애시드. 핵산. 그럼 DNA는 디핵산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RNA는 R핵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네임으로 부르면 디옥시리보 뉴클릭 애시드. 우리말로 디옥시리보핵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RNA는 리보핵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얘를 살짝 그려드리면 DNA를 제가 90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고 볼게요. 이렇게 풀면은 여기에 P라는 녀석이 있고 오각형으로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각형이 있어요. 다각형이. 그 다음에 얘는 또 P하고 결합되어 있고 얘는 또 오각형하고 결합되어 있고 얘는 또 다각형이 있고 계속 쭉 이어집니다. 요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DNA고 한 가닥만 있으면 RNA예요. RNA입니다. 그러면 P하고 요 오각형이 계속 이어져 있죠. 요게 골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유전 정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다각형이 쭉 순서대로 배열돼 있어요. 이거를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염기가 배열돼 있는 걸 염기 서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가 유전 정보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요게 끝없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체라고 하고 요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끝없이 붙어 있으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앞에 접두어로 폴리가 붙으면은 그게 끝없이 연결돼 있다 이 뜻이에요. DNA, RNA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중딩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인산이고 이게 가운데가 당이거든요. 당이 두 개가 달라요. 당이. DNA는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옥시 리보스. RNA는 리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고 말아요. DNA는 당이 뭐다? 디옥시 리보스. RNA는 리보스. 이렇게 외우고 맙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죠. 왜 디옥시 리보스? 리보스잖아요. 요 앞에 디옥시가 있습니다. 옥시는 뭔지 아시죠? 산소입니다. 산소. D는 잘 아시죠? 그쵸? DE. 디카페인 할 때 D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썼다 금방 지울 건데 여기 이 오각형, 산소가 있는 이 오각형에 이렇게 물질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게 리보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OH가 아니고 H가 붙었으면 이게 리보스예요. 그럼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생투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써먹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DNA의 당이냐, RNA의 당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중요한 염기 서열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염기로 DNA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DNA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다 외우게 합니다. 중학교 때도.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기본 단위라 그랬죠. 그쵸? 요게 뉴클레오타이드. DNA, RNA 다 염기가 있습니다. DNA 염기 몇 개인가요? 4개, 4종이죠. RNA 염기 4종입니다. 문제에서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핵산의 염기는 몇 종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5종입니다. 핵산은 2개를 합친 거니까. 여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산의 염기 그러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 이렇게 5개입니다. 이거까지 별거 아니죠. 그렇죠?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종일까요? 4종입니다. 왜? 인산 염기 똑같고요. 뒤에 당만 다릅니다. A가 붙어있는 놈, G가 붙어있는 놈, T가 붙어있는 놈, C가 붙어있는 놈. 그러면 RNA의 염기는 몇 종인가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인가요? 역시 4종이죠.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 잘하세요. 자, DNA의 염기 몇 종입니까? 4종이죠. RNA의 염기 몇 종입니까? 4종이죠. 핵산의 염기 몇 종인가요? 5종이었습니다. 5종. 5종.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입니까? 4종이죠. 그쵸? 4종. 요거 똑같고 여기만 다르다 그랬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인가요? 4종입니다.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일까요? 8종입니다. 5종이 아니고. 왜냐?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따질 때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뭐가 다르다? 가운데 당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고 말아요. 왜? 중학교 때 이걸 그냥 외우고 땡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중학교 학원에서 선행을 하시는 것은 왜 고등학교로 옮기라.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 적용해야 될 개념들이 뭔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제가 100%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할게요. 확률이 높다. 또 하나,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1학년들 있잖아요. 현 고1들. 현 고1들은 대부분 1년 동안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작년 예비고1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르칠 애들이 내년에도 쭉 가르칠 애들이에요. 중학교에서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옮깁니다. 옮깁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수업을 할 것인가? 중학교 과정에 이 선행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학습 방법. 요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또 설명해야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하고 과학 공부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요 부분은 다음 설명회 때 또 오시면은 제가 요거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언제 자세히 설명하냐면은 3월 개강 앞두고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거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거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요.
다 매 수업은 지금 요거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 다 녹화합니다. 녹화해가지고 요거 제가 단톡방에 예비고일 때부터 합니다. 단톡방에 다 매 수업 실시간으로 다 링크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은 제가 수업이 딱 시작됐어요. 그럼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많이 보십니다. 언제 많이 보시냐면 4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3시 반에 데리러 오신 거예요. 30분이 남았네? 클릭해가지고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실 때 많이 보시고요. 심심하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습 동영상 다 전송해주고 테스트는 3월 달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매주 봅니다. 매주 보는데 예비고일 때는 개념을 우선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매주 보지 않고요. 한 4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질의응답은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아무 때나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요거는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뭐 1등급 전교 1등 요런 거 자랑하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있습니다. 뭐 저를 종교 교주로 삼겠다는 학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강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개강안반입니다. 지금 2회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3회차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요거는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끝난 겁니다. 이건 뭐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온 거냐면은 회차 때문에 회차가 이제 12회도 있고 이 다음에 가면은 8회짜리도 있고 이러거든요. 회차의 차이가 뭐냐면은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선행하는 거의 메인은 통합과학 1 내년 1학기 때 수업하는 내용이 메인이고요. 근데 2학기 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수업을 했던 반들은 11월 말에 종강을 할 때 요 뒷부분에 2학기 내용을 조금 배웠습니다. 2학기 내용을 배웠는데 12월 달에 개강하는 거는 12회차밖에 회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1학기 내용이다. 1학기 내용을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1월 개강반 있죠. 토요일반, 일요일반 있고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제 수업이 보시면은 이게 금요반, 토요반, 일요반이 있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개강이 12월 6일, 7일, 8일 날 이렇게 각각 수업이 진행됐잖아요. 나는 7일 날 수업을 듣는데 이날 뭐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6일 날 와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8일 날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간 날 때. 그러니까 그때 못 온다 그러면은 같은 주에서는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 뭐 아무데나 바꿔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학원에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수업을 진행하는 반도 토요반, 일요반이 있죠. 요 두 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이제 회차가 1월 달 개강이기 때문에 좀 작죠. 그래서 8회 수업이어서 앞에 12회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조금 그나마 쉬운 내용들을 조금 뺐습니다. 그나마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빼고 가장 어려운 내용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회 반도 개강을 합니다. 주 2회 반. 지금까지는 다 주 1회 반이었고 주 2회 반은 1월 7일 날 개강하는데 7일, 9일, 14일, 16일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회차가 14회이기 때문에 11회까지 해가지고 통합과학 1을 정리를 하고요. 뒤에 12, 13, 14는 2학기 통합과학 2 내용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1등급 결정하는 문항들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 선행을 미리 조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외대국어도 똑같이 배웁니다. 외대국어도 똑같이 배우고요. 외대국어 반도 제가 이제 올해 진행을 했는데 외대국어 시험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올해 배웠던 학생들도 요 동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외대국어는 이제 좀 특징이 대치동에서 조금 건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외대국어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올해 조금 파격적으로 수업 진도가 왔다 갔다 했던 거 그거밖에 없고요.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외대국어반에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외대국어반이 이제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대국어반은 토요일 2시, 5시. 그 다음에 북일고반은 일요일 6시부터 9시 이렇게 외대국어반하고 북일고반은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이제 학교들은 조금 묶어가지고 연합반으로 이제 조금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반에 한 두세 개 학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네. 난이도도 같고, 근데 난이도는 어차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매 수업마다 다 최고 난이도까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제 수업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항상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중에 뭐 우리 학교에서 이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요 하는데 안 가르쳐 주고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 작년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 변심해가지고 내실 수도 있고 올해 선생님이 바뀌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수업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그 난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어렵게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된다. 일단 방학 때는 개념 위주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하고 3월 달하고 차이가 뭐냐면 방학 때는 개념만 정립니다.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는 게 우선이고요. 3월 달에는 과제가 훨씬 많이 나가고 문제풀이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회 기출 문제가 나가고 과제가 또 따로 나가고. 그래서 과제 양이 방학 때는 조금 적어요. 적은 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 고생할 건데 유일하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기가 요 시기여서. 그래서 과제는 쉽지는 않지만 분량은 조금 적게 내주고 내년 3월 달부터는 분량이 되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난이도도 이제 천차만별 다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요, 북일고 반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북일고 이제 지망했던 학생들이 3월 달에는 이제 다 모여요. 3월 달에는 시간표가 다 주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달엔 다 모이는데 선행을 할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반을 듣는 학생도 있었고 1회 반을 듣는 학생도 있었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일단 북일고는 토요일 오전 반으로 픽스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러면은 토요일 오전 반을 들으셔도 되고 그거보다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주 2회 반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달 되면은 다시 다 모입니다. 북일고는 한 반으로. 그럼요. 기본에 한번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얼마나 배웠는지를 몰라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 달에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북일고 같은 경우 이렇게 북일고 반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인원이 일단 많아요. 북일고 반은 인원이 조금 많아서 북일고 반만 따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북일고만에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뭐 그 과제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또 따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북일고반 따로 진행되고요. 외대국어반도 마찬가지로 따로 진행됩니다. 근데 외대국어는 뭐 가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있게 제가 올해 수업하는 반 중에서도 가장 뭐 편하게 수업했던 게 외대국어반입니다. 별다른 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은 아이들이 다 알아서 질문하고 다 알아서 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외대국어를 갈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아이들에게 맡기셔도 되고 제가 결과는 다 개별적으로 다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는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대국어반은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5명에서 8명 사이였는데 외대국어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요. 북일고는 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시작을 해서 북일고 같은 경우는 올해 과학 같은 경우는 한 30명 내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외대국어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인원이 조금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요 근처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은 제가 다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분당에서 조금 오래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를 하고 인원이 조금 있는 학교다 그러면은 제가 대부분 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대부분 진행할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수업을 한번 듣게 되면은 제일 걱정이 많으신 게 그 자녀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교에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말 분당 외곽이 아닌 이상 웬만한 학교들은 제가 다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진도가 비슷하면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영동요고반은 영동요고만 진행을 했지만 또 다른 반 연합반 같은 경우는 뭐 한솔고, 판교, 분당, 늘푸른, 운중 요 5개가 하나로 묶인 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진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묶어갖고 진행을 했고요. 네. 중학교 과정을 왜 복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애들이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대국어 가는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물어보거든요. 니네 이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아니 그러면 눈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네. 근데 제가 다 그 정도까지 다 커버하게끔 기초부터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이 이제 폭이 되게 넓어요. 아주 센 기초부터 고난이도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